서학개미와 동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죠. 테슬라와 삼성전자. 그동안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 정책을, 또 삼성전자는 감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해당 정책이 자구책이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시청자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해당 내용에 대한 답을 한상춘 논술위원과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미국 증시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테슬라의 1분기 어닝 쇼크인데요. 대부분 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그 테슬라를 예. 줄기차게 이렇게 안 좋게 보면서 결국 70%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네, 올해 그 연초에 테슬라 얘기에서 홍 앵커랑 저랑 얘기했던 사항이 홍 앵커가 제 뜻을 그 잘못 이해해서 좀 밝게 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올해는 밝게 보는 것보다는 좋은 측면만 보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로 생각합니다. 좋은 측면 보더라도 사실 이런 소식은 방송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아주 큰 뉴스이기 때문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테슬라 장 후반에 거의 막판 무렵에 실적이 발표됐죠. 24% 이윤 감소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오늘도 한 10%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작년부터 판매 부진, 실적 악화 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가격 할인 정책을 친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증권사 대부분들이 사실 판매량이 증가해서 굉장히 테슬라가 수익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보고서가 주류를 이뤘습니다는 이 방송을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이번에 1분기에 실적에서 사실 그 어느 쪽이 맞는가 하는 쪽을 보여드리는 첫 실적이었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테슬라가 어닝 쇼크로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IRA란 전기차 보조 관련해서 사실상 그 생산 비중으로 볼 때는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CATL과 우회적으로 이것을 받은 것을 판명이 나서 아마 바이든 정부와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페이스X의 발사 실패도 있었죠. 이런 게 겹치면서 테슬라 주가가 10%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3대 지수의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떨까? 대체로 지금 홍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관적이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 가장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밸런스인데요. 투자 전문지에서는 사실 그 일론 머스크의 가격 할인 정책은 자충수다 하는 쪽을 이제 아주 혹평을 했고요. 언론도 아주 나서서 지금 하는 모습인데요. 뉴욕 타임스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호평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돼서 비교적 이렇게 하는 CNN 이렇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가격 전쟁의 희생자가 됐다 하는 이런 표현이고요. 학계에서는 폴크만 교수가 엑스터널 이펙트, 외부 효과라든가 네트워킹 효과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가격 할인 정책은 이렇게 성공할 수 없다 하는 이런 호평들이 주를 이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격 인하 정책, 작년에 테슬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내놓은 정책 아닙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여보고 있으시니까 작년에 가격 할인 정책이 왜 나왔는가 하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목표치가 50% 정도인데요. 사실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판매량이 증가하다가 목표치의 하여는 40% 판매 증가됐기 때문에 충격이었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 오늘도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마켓쉐어 점유율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점유율을 증대시키겠다. 왜 그러냐? 워낙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2020년에 79%. 시장에 허쉬만 스핀델 지수 같은 경우는 79%의 점유율은 독점입니다. 독점. 그런데 이것이 22년에는 65%로 폭락했죠. 폭락했죠. 이 추세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테슬라의 마켓쉐어가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50% 밑으로 찐다면 과점 시장에 해당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사실
1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 사태인데요.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는 이 가격 할인 정책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후발업체들, 우리 현대차, 전기차라든가 쫓아갈 것이냐 하는 측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작년에 가격 할인과 관련된 성공 여부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따라갔죠. 예. 안 따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을 때는 곧 판매 증가가 어떻게 되냐, 제살깎기 먹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살깎기 먹기 들어가니까 이유는 악화되죠. 예. 이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6차례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켓셔가 중요하다. 마켓셔가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 지금 이윤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7차례, 7차례 가격 할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월가인데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온다. 지금 부정적으로 왜 나올까? 지금부터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첫 번째 가격 인하 조치를 발표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기업이 이윤이 감소할 때는 두 가지 대책이 있죠. 예. 하나는 테슬라가처럼 가격 할인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삼성전자가처럼 감산 정책이 있죠.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이 있죠. 예. 그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가격 할인을 하면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마켓쉐어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P 곱하기 Q, 외형상으로 보면 P 곱하기 Q는 P 곱하기 Q, 생산력이 증가한다면 이렇게 탄력성 관계없이 수익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 시각으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 감소는 대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생산을 감소시킬 때에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순서는 바뀌지만 감산하면 생산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P 곱하기 Q도 사실 이윤을 증대시킨다 하는 이 측면인데, 가격을 때리는 게 좋을 것이냐, 생산량 감소 해소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어느 대책이냐, 이걸 문제 보여요. 예.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가 전체가 시장 경제가 잘 통하느냐, 균형 이론이 잘 통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취했던 가격 할인 정책의 기본 전제는 시장의 경제가 잘 작동돼야 되고, 항상 수급이 불일치될 때는 균형으로 수렴돼야 된다는 경제학의 균형 이론이 잘 통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뉴노멀 시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 경제가 잘 통하지 않죠. 예. 국가가 많이 개입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많이 개입한다는 것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러가 오거든요. 예. 이게 뉴노멀 환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환경에 있어서는 불균형 섹터가 많은데요. 불균형 상태에서는 이것을 가격을 통해서 조정한 것은 자충수가 되고, 감산을 통해서 반도체 수급 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을 감산을 통해서, 특히 선도 기업이 감산을 통해서 하면 시장 자체의 구조적 요인이 개선되면서 시장 파이가 커지고 가격도 회복하면 다른 업체도 좋아지고 삼성전자 좋아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로스만의 사실 그 불균형 이론, 이런 것이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우리 경제학자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정운찬 교수의 거시경제 이론에서 베로 그로스만의 불균형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급망의 차질을 빚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가격 할인보다는 불균형, 삼성전자 같은 수급 불균형을 통해서 생산량 감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당 기업들도 전부 혜택을 보고 선도 기업도 혜택을 보는 이런 전략이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호평대로 테슬라의 실적은 올해 들어서 20% 이상 감소될 것이다. 1분기 실적이 벌써 24%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 감소할 것이다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오늘 160달러대를 떨어졌는데요. 너무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150달러 밑으로 다시 붕괴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 올해 테슬라가 고공행진하면서 뒤늦게 들어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우려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 미국 투자, 이거 서학개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브로커레이지가 2017년 이렇게 해서 선도할 때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성공했죠. 예. 아마 투자자분들이 초기에 국내 주식도 못 하던 사람들이 해외 주식하느냐 할 때 그때의 그 참신한 모 회장님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갔다면 대단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항상 성공으로 가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에 대한 재평가가 됐던 것이 작년에 테슬라의 실적이 그리고 70%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작년 10월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탑으로 이렇게 실어주고 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1,448을 기점으로 해서 예. 환율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주식 떨어져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차손도 발생해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에 대한 거래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됐습니다. 이 통계를 한번 시청자분께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1분기 주식 거래량이 8억 9천 달러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작년 그 1분기에는 71억 단위, 이게 8분의 1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이달 들어 개선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좀 추세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상태에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많은 사람이 중국 얘기하고 1분기 성장률이 4.5% 이렇게 가서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중국 쪽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는 어제 중국이 우리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예. 리오프닝 뭐 해가지고 많이 불을 뗐습니다는 어제 우리 코스피엑스 많이 떨어지고 중국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학개미, 중학개미, 일학개미도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이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 것을 리쇼링에 대비해서 우리 자금이 미국 주식이라든가 중국 주식 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리플렉스, 정확한 표현 리플렉스 오브 머니 해서 자금의 환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미국 주식에 실망했던 서학개미들이 다시 한국 증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주목할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길게 보면 예. 작년에 증시 붕괴로 나왔던 이때서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일부에서는 뭐 1,800, 1,500까지 얘기했습니다는 사실은 지금은 2,100에서 지금은 2,550 정도, 예. 2,500선이 훌쩍 넘은 2,600선에 이렇게 되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외국인들이 주도했죠. 특히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외국인이 한 6조 원 정도 들어왔죠. 예. 이런 것이 이제 한국 증시를 상당히 좋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증시 붕괴론과 비건 환자의 견해가 완전히 빛나게 됐던 이런 모습인데요. 3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1위.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20일까지 분석이 조금 이렇게 지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월 말까지 이렇게 보면 코스닥이 30% 세계 1위, 코스피는 세계 4위. 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한 9조 원 정도, 코스피 시장은 9조 원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합치면 10조 원 이상의 수익 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주식은 안 좋아. 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게 떨어져. 그렇죠. 그러면 한국 주식 딱 좋아. 그리고 중국의 2차 전지 CATL 안 좋아. 한국 2차 전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밖에 나갔던 한국의 투자자들도 예.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고객의 닦음이 다시 급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향후에도 에너지가 좀 풍부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시장의 이렇게 인프라적 측면에서 그런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한미 간의 금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면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아무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미 간 금리 차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지금 1.5%포인트 150bp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일부 금통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 차가 이렇게 확대되면 미국으로 자금 빠지지 않느냐. 그랬었죠. 미국으로 자금 빠지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이제 시각을 해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근데 소상공인과 MZ세는 더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는 한미 간 금리 차보다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외국 자본들이 유출입 여부는 우리 내부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서 뿜어내는 것도 생각해 주십사. 예. 우리가 항상 외국 자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뿜어내는 게 더 크면 우리나라 자금 들어오는 거죠. 투자는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예. 그런 각도를 한번 시청자는 보시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지금 외국 자본이 이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금리 차도 150bp 확대되고 우리 펀더멘탈도 안 좋거든요. 예.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 지난해 4분기 역성장했고 이번에도 뭐 한 지금 상태에서는 25일 날 발표하는데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발표인데 한 0.1%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전기비니까 플랫하는 거죠. 예. 개선되는 게 없는 거죠. 개선되는 게 무역 적자 확대되는 이런 측면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은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 아니라 이렇게 펌 대 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중요하다. 기업이. 예. 그래서 한국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무역 적자가 확대되지만 인류 기업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인류 기업들. 그래서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앞서는 이런 시대에서는 인류 기업이 있으면 외국 자본 들어온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국의 인류 기업들이 많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측 요인이 있죠. 미국 측이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과열이 있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또 작년에 인플레라든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많이 누러지죠. 예. 누러지니까 미국에서 뿜어내는 게 있죠. 특히 달러 약세 부분. 많은 사람이 킹달러, 갓달러가 한국에서 자금 이탈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우리 증시를 어렵게 봤는데요. 우리 거꾸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달러 약세 이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부각되는 이런 측면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자금 든든하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긴 한데요. 지금 월별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이달 들어선 조금 다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추이를 보면 예. 1월 달에 많이 들어왔죠. 한 6조 원 정도 들어왔죠. 예, 근데 2월 달에 좀 주춤했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렇죠. 제 경우는 한 3천억 달러, 3천억 원대. 예, 그다음에 3월 달도 비슷한 추세에서 줄었죠.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4월 이후에는 사실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을 추세를 볼 때 6조 원 들던 것이 3천억대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예. 그런 쪽의 모습이 되면서 일부 이달에서는 그러니까 채권을 사시고 주식을 사지 마세요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는 사실은 이달 들어서도 외국 자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까지 외국인 시장이 코스닥 코스피 포함해서 2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들어오고 1월, 2월, 3월달 1분기와는 다소 외국인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패턴이 다르고 있다는 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자, 3월 이전까지는 우리 국가를 샀습니다. 예, 우리 국가를 사니까 종목에 관계없이 우리의 대표 상징인 삼성전자, SK 모두가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달 들어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산다. 기업을 산다. 예. 그래서 이달 들어서 2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현대차의 그 외국인 매수 보면 한 10배 정도 높습니다. 예. 압도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이게 특정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그 정책 당국자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왜 삼성전자를 많이 살까 하는 측면은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 올해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됐었죠. 똑같은 작년에 테슬라의 어닝 쇼크 될 때 자 삼성전 대응 방법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감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산하면 반도체 시장의 만성적인 공급 가격을 개선된다. 근데 왜 글로벌 기업에는 삼성전자가 걸머질까?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선도기업이 걸머져야 됩니다. 누가 나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거대 기업이 삼성전자 감산하면 수급이 개선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면 일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중국의 대만의 TSMC 이런 것도 다 혜택을 받죠. 근데 공생적 게임이 되는 거죠. 예. 근데 테슬라는 자 이익 감소될 때 마켓이 기존을 잠식시키겠다. 시장을 키지 않고 잠식시키겠다 하면 자 다른 기업들을 희생시키는 게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뭐냐? 자충수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자, 삼성전자의 1분기 어닝 쇼크가 사실 어닝 쇼크는 굉장히 큰 어닝 쇼크였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는 좀 주춤했긴 했습니다는 5만 원대 분기술도 나왔던 것이 지금 6만 5천 원까지 단계 빨리 올라가고 일부의 그 삼성전자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2년 만에 8만 전자 이런 얘기가 어쨌든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집중적으로 특정 종목을 많이 사고 있다 하는 것이 이달 들어서 사실은 그 1분기의 외국인 자금의 흐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테슬라와 삼성전자 어느 쪽이 자구책이 되고 어느 쪽이 자충수가 될지 좀 해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의 리플럭스 그리고 외국인 자금 계속해서 한국 증시에 들어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과 예.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과 이게 이제 주는 시사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피해를 미치지 말라 하는 이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근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예. 않은 대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번에 그 같은 이윤 감소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대책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둘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 웃음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그만큼 위기 때 비장한 모습을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번에 시사점을 많이 던지는지 어려울 때는 당장 내가 급하더라도 예. 시장 전체 구조 문제를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시장의 파이를 키고 가격이 회복되면 다른 데도 혜택을 주면서 삼성전자 그룹을 결국은 선도기업이라는 것은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게 선도기업이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 가장 선도했던 이렇게 그 테슬라가 자 매출도 감소되고 시장 세어가 굉장히 떨어질 때 예. 너희만 방식을 다른 데 죽이고 내가 살리겠다 하면 글로벌 선도기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많은 그 기업 정책, 특히 행동지 헤지펀드들이 지금 기업들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예. 최근에 배터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일부러 배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 배터리 영어 발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배터리 하니까 배터리 하겠습니다. 관련해 일련의 싸움들. 일련의 싸움들과 관련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예. 5월 10일 날 집권 1년을 맞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경제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거시경제에서 보면 역시 분배보다는 사실 성장 우선 파이드 기른 속에 분배를 키워가는 이런 정책을 좀 거시경제 기조에서 좀 가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통화정책도 인플레만 방지해서 이창용 이렇게 총재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부양을 해서야 된다. 파이부터 길러야 된다. 파이브를 삼성이 갖고 있는 감성이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 되겠죠. 예.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통화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쭉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걸 좀 특히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이 그것이 배터리 아저씨든 그것이 에너지든 같이 공생적으로 키워야 된다. 내가 맞았으니까 저쪽은 틀렸다. 저쪽이 틀렸으니까 이쪽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반전한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시장의 자정적 기능, 증시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 자정적 기능, 수급 불균형이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감상을 통해서 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처럼 자정적 기능을 통해서 그게 증시의 궁극적 발전이다. 배터리 아저씨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제도권에 있어서 반대 대적 시각으로 해서 서로가 싸우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일론 머스크처럼 똑같이 죽는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복현 그 금감원장에서 잘 오고 계신데요. 아마 이런 대목이 아마 잘 좀 펴나가실 거로 생각합니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조가 사실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늘려가는 게 가정의 행복을 기원다는 이런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고 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시각이 굉장히 틀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기대했던 세계 채권 지수도 우리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구절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정직한 사회,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 이거 좀 구축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꼭 좀 담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치킨 게임보다는 공생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